대한축구협회는 지금 머릿속에 돈 벌겠다 혹은 뭐 마케팅하겠다 이런 생각만 있지 발등에 불 떨어지고 욕 먹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10월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뭐 경기 딴 데 알아볼까요? 네, 지금 9월 21일, 22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대국민 가수 아이유 씨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정해진 걸 어떡하라고요? 아이유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의 반응은 아이유 콘서트 거기서 안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축구 팬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9월 A매치를 마친 축구대표팀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제 그 늦은 밤까지 오만전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경기 결과 그리고 경기 내용에 대한 의견들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읽어드리고 또 그 기자분들께 질문도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 경기 결과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혹은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3대1로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 가져왔습니다. 네. 두 분의 오만전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지한 기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시원한 A매치 과연 언제 볼까? 네, 뭐 그렇게 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말 A매치를 뭔가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이 내용적인 면에서 뭔가 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를 본 게 진짜 이 머릿속에 지금 언젠가 좀 기억이 좀 이렇게 떠올려지기도 사실 좀 힘들 정도로 좀 최근에 이 AMA 대표팀이 참 여수선한 분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일단 뭐 오늘 경기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이강인 선수의 어떤 개인기에 좀 많이 또 의존했다 뭐 이런 또 평가들도 많았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설익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았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시원한 A 매치를 보고 싶은 그런 어떤 바람에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봅니다. 뭐 한 5분 얘기해놓고서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네. 여전히 답답한 경기였다. 답답하다. 이겼지만 답답했다라고 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서우정 기자는요? 저는 홍묘 들어야 하는데 네. 흥묘만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홍명호 감독이 부임되고 지금 2달이 지나서 치르는 경기긴 하지만 실제 선수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그거 전제를 하긴 하지만은 좀 팬들은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독의 어떤 역량, 감독의 영향력, 감독의 게임. 근데 그게 나오지가 않고 결국은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에서 선수들이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 선수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면 잔디 이게 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게 계속 지금 화제가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은 그 한번 초반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발 라인업 5명 그 전에 팔레스타인전과는 5명을 바꾼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금요일에 이제 오해원 기자하고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우리가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상 뭐 큰 변화 없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이거 바꾸려면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네. 지적받는 부분도 지적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양민혁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명단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출격을 준비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변화 필요하겠는데 홍명보 감독이 뭐 어쨌든 경기 내용상에서의 이런 거는 둘째치고 전체적으로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그 지난 팔레스타인전 때 지목받았던 우리가 후방에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면서 공격까지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꿨고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변화는 2선 중앙에 황희찬 선수를 배치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선제골 장면에서는 빛이 나긴 했어요. 네. 그 변화가 굉장히 돋보였고 사실은 크리스만 감독이 황희찬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벤투 감독도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서 최적의 포지션은 우리는 왼쪽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이죠. 손흥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황희찬이 계속 약간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약간 지금 2번째 경기만에 나온 걸 보면 황희찬을 좀 더 비중 있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던 홍명보 감독 나름의 결론은 센트럴 황 전략이었는데 일단 그거가 제일 돋보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경기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황희찬 선수가 전반 10분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좋게 가져갔는데 그 이후
전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오만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볼 점유율이 이제 상대편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내주기 시작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 막판에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실점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립 알사디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이제 처리했던 프리킥이 그대로 이제 골문 반대편 구석으로, 그러니까 수비수 정승현 선수의 이제 머리에 맞고 스치면서, 스치면서 이제 굴절돼서 이게 골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사실 뭐 이게 전반 막판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흐름이 그러니까 후반까지도 이게 그대로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딱 이제 바꿔놓고 그리고서 이제 후반에 이거를 조금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후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얻은 장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VAR 판독이 좀 오래 걸렸죠. 예, 한 5분 정도 이제 VAR을 보고 나서 이게 번복이 되면서 조금 이제 흐름이 더 끊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여러 차례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고 공격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골과는 이제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후반 중반 이후까지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줬는데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저는 결국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 하고 그 앞에 이제 포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6번 역할. 지난 팔레스타인전 때는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이번에는 박용우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도 김영건 선수에서 정승현 선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보냈어요. 저는 이 판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서 왼발잡이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정승현 선수가 볼 처리라든가 클리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전반 중반 이후부터 거기서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쪽을 막 그 상대가 오만이 막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리를 휘두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오른쪽 측면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왼쪽에서 우리가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프리킥을 허용을 하면서 그게 실점 빌미가 됐거든요. 그 후방에서의 안정성과 밸런스는 홍명보 감독이 뭐 과거의 대표팀에서 그렇고 울산에서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인데, 그게 지금 2경기 연속으로 보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안고 갔고, 그게 결국은 공격에서도 늘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죠. 이거는 근데 홍명보 감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대표팀이 거의 벤투 감독이 떠난 뒤에 2년 가까이 계속 안고 가는 고민이에요. 거기다가 그 위치에서 그래도 벤투 감독 시절 잘해줬던 정우영 선수는 이제 30대 중반이 돼 가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 새로운 적임자를 우리가 다음 뭐 4년, 8년을 위해서 누군가가 혹시 등장해야 되는데 그걸 등장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술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감독의 게임으로서 가장 보고 싶었던 거기에 대한 대처는 홍명보 감독이 뭐 일석일무로 마쳤지만 보여주지 못하고 9월 일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은 후반 37분 6분이었나요? 6분 7분 경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공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5명을 달고서 슛을 성공시켜서 경기를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16분이나 주어진 추가 시간에 이제 양 팀 모두 지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 선수가 이제 쐐기골을 박아 넣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그때 막 피파가 정확하게 적용하라고 해가지고 막 개막전하고 뭐 두 번째 경기부터 8분, 10분 막 늘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 근데 월드컵 때 최장 시간 길었던 게 14분 30초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긴 중국의 마닝 심판이 저는 처음에 보고 중국 특유의 어떤 또 뻥튀기인가? 그러니까 저는 6분을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저도 많이들 6분을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야, 근데 16분은 저는 이게 물론 저도 현장에서 막 25분, 32분 이렇게 그걸 봤는데, 그거는 무슨 일이었냐면은 감독이 막 항의하면서 경기 중단했거나 아니면 VAR 기기가 비가 와가지고 작동이 안 됐거나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좀 긴 추가 시간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거 되게 웃긴 게 마닝 심판 본인이 바로 코앞에서 그 손흥민 PK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확정해가 딱 불고 나서 VAR 5분 넘게 보고 막 그다음에 막 침대 축구 시작되고 하니까 약간 몰입했더라고요. 비디오에 몰입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16분 맞나? 이거 계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서 오만 선수들이 좀 또 쉽게 지쳤던 것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지친 거 오만이시죠.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경기 막판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몰아붙였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결사 역할을 이제 했었고 또 주민규 선수가 마무리까지 이제 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참 어제 이 16분 이 부분은 참 이 두고두고 네. 뭐 일단 당분간 좀 회자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그 주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거,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 그리고 이제 가득 찬 5만 관중, 또 그 중동 원정이라는 또 그런 디스어드밴티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3대1이라는 승리를 가져간 거는 좋은 일입니다. 결국 3골 다 손흥민 선수를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뭐 주지하시다시피 해조 축구에서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보여준 게 없다라는 지점이 축구 팬들 이겼지만 정말 찜찜하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기에는 불충분한 경기였다. 네. 일단은 뭐 하나는 전제해야죠. 뭔가 극적인 변화 혹은 획기적인 전기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었나,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뭐 대표팀에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뭐 유럽파들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거 봤을 때 팔레스타인전은 하루 제대로 훈련했고 여기 뭐 이동해가지고 2일 훈련했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 축구에서는 간격이나 위치, 포지셔닝 플레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전술상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문제가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우리가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축구의 화두는 수비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상대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 차단을 하고 뭔가 상대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의도대로 상대가 끌려 나오게 하면서 볼 소유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주도적인 수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많이들 강조하는데 사실은 두 경기 다 우리는 보면은 상대가 하려는 것들을 막는데 급급한 상황. 그런 거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 그런 부분은 짧은 시간에도 뭔가 이런 터치를 통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모습인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팬들이 불이 났고 그 불이 이제 점점 퍼지면서 이제 딱 나온 게 해조 축구였다. 요걸로 이제 딱 결론이 났다. 뭐 저도 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뭐 어제 그 경기에서 실점한 상황 그리고 팔레스타인전에서 그런 노출됐던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의 한국 축구가 뭐 올해 초에 아시안컵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 중동 축구랑 특히 상대를 했을 때 많이 봐왔던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뭔가 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번 이 두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이제 많이 좀 나왔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음 달에 열릴 이 요르단과의 경기, 이라크와의 경기 이 경기들은 사실 또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승점 3점 이상의 이 초반에 이 판도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이 2연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홍명보호가 이제 월드컵 이 본선 진출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도 뭔가 지금 달라진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2연전에서 상당히 조금 뼈아픈 일단 좀 2연전을 이제 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이제 다른 이제 다가오는 그런 이 경기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서도 한 분이 솔직히 손흥민 없었으면 진 경기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정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희 경기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부상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좀 그런 지점이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좀 고민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번 9월 A매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스포츠에서 경기의 상황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슈퍼스타의 존재를 그 선수가 없다면이라는 가정은 사실 저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김도영이 없다면 기아 타이거즈가 과연 올해 1위를 했을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손흥민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수고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수인데 그 둘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손흥민, 이강인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초반에 좋았었던 황희찬의 센트럴 기용 이런 부분은 뭐 다음에도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손흥민하고 이강인에게 너무 의존한다라기보다는 두 선수는
뭐 상대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어제 그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다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그냥 오만 선수 8명을 갖고 요리를 했거든요. 둘만으로. 네. 예,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뭐 축복이면 축복인 거지. 네. 뭐 약간 번외 경기 결과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양민혁 선수 출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졌던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뭐 예상대로 결국 출전 교체 명단에는 이번에는 올라갔습니다만 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교체 명단에 있었다는 거는 플랜에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2대0 상황 이랬었다면 아마 양민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마지막 교체를 해야 되는 순간 주민규, 엄지성 이 선수들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때에 우리 상황이 2대1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명호 감독 스스로도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하니까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뭔가 측면 쪽에서 공을 소유해주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에 맞는 선수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양민혁이 배제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가 명단에 들어왔다는 거는 약간 진일보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그랬었어요. 벤투 감독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뽑아놓고 왜 안 쓰냐. 그렇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런 네. 얘기를 했을 때 벤투 감독의 답은 하나였어요. 특히 이강인이 네. 이강인 왜 안 쓰냐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때 벤투 감독의 얘기는 내 축구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다른 선수들이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 와 있는 우리의 팀의 축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네. 그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양민혁 선수도 그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키워야 할 자원이거든요. 그럼요.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A 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된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이 이제 소집 과정 그리고 뭐 이렇게 예선을 이제 치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본인이 또 배우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또 뭐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뭐 본인이 또 이제 퍼포먼스를 더 이제 잘 보여주고 그리고서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이 2연전에서 또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는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요르단과 이라크입니다. 요르단은 이제 네. 우리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고요. 이라크 역시 뭐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 우리와 꽤나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역사가 있는 팀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양민혁을 쓸까요? 저는 양민혁이 지금 받는 평가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세간의 평가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선수가 어쨌든 뭐 엄지성도 그렇고 이동경도 그렇고 뭐 거의 이제 본인들이 사실 말하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그 다음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선의 공격 옵션들의 순위에서 양민혁 선수는 뭐 리그에서 같이 경쟁했거나 최근까지 경쟁했던 선수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양민혁 선수가 측면에 들어가면 저는 더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감독의 선택은 그건 권한이니까 감독의 권한이니까 뭐 그리고 그 우리가 확실한 리드를 잡지 못해 확실한 리드를 잡고 양민혁의 재능을 한번 마음껏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그 문제가 야기한 거지. 저는 10월에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양민혁의 진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주어질 네. 텐데 그게 이제 산발이 될지 교체가 될지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단계별로 간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K리그에서 뭔가 이 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뭐 하여튼 그래도 교체 정도 네, 어느 시점에서 뭐 슈퍼 조커로서의 역할은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뭐 한 달여 후면은 바로 이제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와 경기를 갖습니다. 아마 이 두 경기가 우리의 본선 진출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9월 A매치와 비슷한 모습을 또 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다면은 이건 진짜 홍명보 감독이 신뢰를 찾기는 정말 어려워지겠죠. 저는 이라크보다는 역시 요르단이 더 좀 어려운 상대일 것 같아요. 네. 이라크 경기는 제가 이제 엊그제 이라크하고 그 쿠웨이트 경기를 봤는데 이라크가 사실은 좀 막 그 포트 2예요. 우리 다음으로 네. 이제 B조에서는 강하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요르단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팀인 것 같은데 요르단은 오히려 지금 또 흐름을 탄 상태고 예, 팔레스타인을 3대1로 누르면서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해주신 대로 10월 첫 경기 이 요르단 원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걸 잡으면은 지금 B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상한 대로 한국, 요르단,
이라크 3파전이거든요. 네. 이미 세 팀은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팀들과의 전력차는 현격하기 때문에 결국 요르단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3차 예선을 어떤 분위기로 치르느냐에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만약에 또 경기력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이라크와의 홈 경기 때부터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야유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 잔디 상태가 나았기 때문에 전 경기보다 나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다. 정확한 워딩은 네. 잔디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훨씬 좋았기 때문에. 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주 능수능란한 돌려가기 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는 아예 대놓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표현을 잘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거죠. 사실 오만 그 무스카트 그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잔디가 좋은 거는 맞지만 중동에서도 상급 잔디는 아니에요. 밑에 땅이 딱딱하고 네. 그 위에 좀 잔디가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환경에서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라면은 자기 기술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그 정도도 환경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한테 엉망이다. 엉망진창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A매치도 보면 우리 홈에서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네. 홈에서 태국 못 잡았고 중국 못 잡았어요. 2차 예선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또 못 잡았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제 원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은 홈 경기들도 다 치르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좀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솔직히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이유 자체가 좀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6만 예. 3천 명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이 저기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좀 더 수익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돈을 버는 게 나쁜 짓이라는 게 아니라 네. 어쨌거나 그걸로 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런 돈을 벌려면은 좀 미리 좀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뭐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선수들 전세기도 못 해오는 뭐 축구협회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우리는 이거 3차에선 1포트 아니면 무조건 2포트였어요. 그러면은 9월에 한 경기는 무조건 우리 홈에서 치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올 초부터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첫 경기 중국과의 홈 경기를 그 우라와 레즈가 쓰고 있는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이 사이타마 경기장이 이번 중국전 전에 3주 동안 경기가 없었어요. 일정 조율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1포트에 들어가서 첫 경기를 치를 걸 아니까 그러면 그 경기를 어디서 할 거야? 사이타마에서 할 거야? 그러면 J리그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잔디 관리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때는 우라와 레즈가 한 2주 정도는 원정만 가도록 조율을 짜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머릿속에 돈 벌겠다 혹은 뭐 마케팅 하겠다 이런 생각만 있지 대표팀의 가장 코어인 경기력하고 직결되는 이 잔디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욕 먹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10월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뭐 경기 딴 데 알아볼까요? 네, 지금 9월 21일, 22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대국민 가수 아이유 씨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정해진 걸 어떡하라고요? 네, 아이유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유는 좋은 환경을 찾았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이 됐으니까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유가 뭐 축구에 적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의 반응은 아이유 콘서트 거기서 안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좀 대한축구협회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경기장 섭외나 장소 선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아까 전에 우리 야구 얘기할 때 SSG가 4년 5년 뒤를 보고 선택을 했댔는데 네. 축구는 4개월 5개월 뒤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축구협회의 A 매치 관련한 이 행태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잔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계속 그 옛날에 정말 옛날에 이제 1997년 네. 이 세기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그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잠실 주경기장에 그 페인트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푸르게 보이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좀 떠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4월 초였는데 4월 초에도 그때는 잔디가 노랬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일본은 잔디가 푸릇푸릇한데 네. 우리는 잔디가 왜 이렇게 노래? 그래가지고 경기 전날에
물론 잔디 관리할 때 페인트를 뿌리긴 해요. 색칠하듯이. 예. 근데 뿌렸는데 하필 경기 날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슬라이딩 할 때마다 네. 유니폼에 녹색물이 네. 막 그러니까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이 장소는 정말 이 해외의 그 축구인들도 굉장히 찬사를 보냈던 그런 경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서울시설공단과 뭐 이런 뭐 조율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 문제가 이렇게 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걸 보면은 참 축구협회가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뭘 했는지 네. 예, 그러니까 좀 의문이 축협의 듭니다. 이제 운영 능력, 행정력 부재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고 정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뭐 폭발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24일인가요?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문체위 현안 질의. 예, 문체위 네.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벌써부터 많은 떡밥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물었죠. 네. 저는 거기서 네. 좀 정치인분들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협회의 선택과 행정과 시야,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홍명보 감독도 뭐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은 묻고 답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보니까 대정부 요즘에 질의 기간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약간 우리 또 국회의원분들이 자기가 빛나려고 그렇죠. 아마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축구 팬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팬 여러분들이 잘 가려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이제 필요한 건지 결국 목표 자체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겠지만 방금 서호정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빛나기 위해서인지 네. 그 소위 말하는 진짜 포퓰리즘을 위한 질문들인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하는 질문이 진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를 네. 좀 잘 옥석을 가려서 보시면 좋겠다. 축구협회가 혼이 나고 네. 진짜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게 좀 혼을 내주셔야지. 그렇죠. 맞는 축구협회가 에이씨, 좀만 참다 가자 그렇죠. 요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팬들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분들 혹은 이제 관련 유관계자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1시 10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두 분 있으신가요? 네. 뭐 10월에도 약간 선수 구성 변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1, 2차전에서도 이번 9월 1, 2차전에서도 변화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좀 나올지에 대한 취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워낙 답답한 그런 경기력을 이제 보시고 또 이제 9월 24일 날 또 여러 가지 또 좀 체육계 현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뭐 배드민턴, 네. 사격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무엇보다가 일단은 이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바꾸고 무엇보다 선수가 우선이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관계자들이 많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저희는 내일도 재미있는 경기 결과 그리고 경기 분석 또 다양한 이슈들 갖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안 하신 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전 에너지